해결사님 오늘 투자의 아주 기본부터 차근차근 네.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뭐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큰 돈 투자하기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지 또 기본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해결사들에서는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가 준비한 내용은 자, 변치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을 알기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렸을 때 저만 해도 많이 봤던 책들이에요. 뭐 고등학교 때 반에 뭐 한 50명 되면 한 45명 이상은 이 책을 봤을 거예요. 보시면 공통해가지고 수학의 정석이라든가 성문종합영어라든가 이런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서가 되는 그러한 책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정석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보면 부동산 매수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싸고 뭐 좋은 그런 부동산 매물이 뭐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제 투자를 할 건지 실제로는 내가 거주를 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투자라면 뭐 수익형으로 할 건지 차익형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비로소 지역과 어떠한 부동산 상품을 매입할지 이런 단계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죠.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거죠.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그 고민을 감내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지역들은 불편해야겠죠. 불편해지는 곳이 편해지고 살기 좋아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이 바로 대체적으로 그러한 지역이죠. 자, 그에 비해서 어떤 거주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때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족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지역은 불편함보다는 입지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바로 교통에 대한 여건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역세권 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세대수가 많아야 그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죠. 세대수가 많은 곳들은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뭐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또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이고 또한 교육에 대한 여건이 또 중요하겠죠. 어떤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자녀들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또 없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생활에 대한 편의시설도 중요하겠죠. 이곳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뭐 병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가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들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다. 또 자연환경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즉 1단계는 투자를 할 거냐 거주를 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한 다음에 비로소 다음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수익형으로 투자라면 할 건지 차익형으로 할 건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수익형은 어떠한 시세 차익을 매각했을 때 차익을 보기보다는 달달이 또박또박 월세가 나오는 그러한 공실 없이 되는 곳들이어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강남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한 4%대 정도 된다고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 정도, 수도권은 7%, 지방은 한 9%대에서 10%대 정도가 나와주지 못한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좀 매력이 약간 떨어진다. 물론 위치나 어떤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그거는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에 비해서 차익형은 보통 이제 전세로 넣는 경우들이 많죠. 전세를 놔서 이곳에서 내 자금은 가급적이면 적게 해서 하는 것들인데 미래 가치가 분명히 여기는 있어야 되겠죠.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거나 이주 수요가 있거나 교통에 대한 개선이 있다면 미래에는 그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기본 계획이라든가 생활권 계획지구라고 계획이 돼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완성됨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상황들이 되죠. 이는 투자를 위한 선택의 두 가지 부분이고요. 비로소 그 다음에는 어떠한 지역을 내가 매수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자, 서울 같은 경우와 경기와 지방이 이렇게 있죠.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지금 현 시점에서 한다면 서울권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서울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시기마다 달라지는데 현 시점에서나 향후에 어떠한 요건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이 이제 좋아지는다. 희소성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 역시도 서울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요. 선진국들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도심권의 인구 집중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970년도 때 한국은 40%선이 도심에 있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게 84% 정도 될 정도로 도심으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곳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인구 집중적인 모여있는 사는 곳에 서울이 좀 많이 있죠. 이러한 지역들이 좀 안정적이다. 또 가격 상승폭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이 이제 매물이죠. 부동산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 상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점포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 다세대 연립, 그다음에 이제 뭐 상가, 오피스텔, 뭐 아파트,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자, 보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첫 번째는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를 또박또박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실거주 목적의 점포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건데요. 그 이유는 1960년생, 63년생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오죠. 내가 거주하면서 아파트 이제 좀 큰 평형에 살다가 아이들을 이제 그 결혼을 내보내면서 부부 내외가 살 경우에는 좀 큰 평형대가 필요 없죠. 그래서 상층부에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는 그런 점포주택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단독 다가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과거에 자료를 조사했을 때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현재는 64%대 정도의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14.7%밖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미래에 30년 후가 됐을 때는 아파트에 대한 거주 희망도보다는 단독주택에 대한 희망도가 40%가 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부서지는 것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부서지면서 아파트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상품이 희소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향후의 미래에는 단독 다가구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다. 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소형주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 역시 데이터를 보면 윗부분 2000년도 때만 해도 3.12%의 가구원 증가율, 이게 이제 오히려 2.1%로 가구원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3명이 한 가구에 있었다면 현재는 2045년도에는 2명밖에 한 가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증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또 다세대 연립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다. 워낙 지금 아파트는 서민들한테는 좀 멀어졌죠.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또한 이에 비해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중산층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약 뭐 70%대의 중산층이 쭉 떨어져서 66%대로 중산층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줄어들었으면 어딘가는 늘어나겠죠. 바로 상류층과 서민층이 늘어나는데 어떤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서민층이 늘어나면서 서민층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세대 연립이거든요. 이래서 수요층이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좀 얘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00세 시대 노후에 대한 이제 불안함, 노후 준비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선호도인 상가주택, 상가, 오피스텔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파트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86년부터 2017년도까지 데이터를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서울과 전국을 비교했을 때 전부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어서 오르기도 하지만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해 주기 때문에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매물에 대한 선호도는 상가주택이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소형 다세대 연립,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처럼 수익형 부동산,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의 순으로 미래에는 선호도가 좀 바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내다본다면 희소성이 있는 쪽이 좀 더 낫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즉 강의 정리해 보면 첫 단계는 투자를 할 거냐, 실거주를 할 거냐, 투자를 한다면 수익형을 할 거냐, 차익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비로소 지역과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정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단계별로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석의 또 하나의 단계를 추가하자면 해결사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투자 정보, 알짜 정보들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해결사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번에 이제 무료로 준비한 일요일 날 이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하고 뭐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작은 자금으로도 우리가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사례가 있죠. 이 작은 돈으로도 잘 활용해서 이게 이제 굴러가면 종잣돈이 되는 거고요. 이 종잣돈으로 이용해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과 합치게 된다면 작은 꼬마 빌딩을 통해서 내가 꼬마 빌딩의 주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마다 자산의 형태는 다르겠습니다만 작은 돈으로도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주택이나 자금이 있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월세 나오는 건물주가 되는 걸 희망하죠. 이러한 단계별로 가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산을 많이 이제 증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돈으로부터 어떤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무료니까 또 많이 오셔가지고 참석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